안녕하세요. 우린 지금 접두사 in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108쪽에서 우리가 그 in의 변형된 형태를 공부했어요. 오늘도 그 in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죠? 그렇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양이 많은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죠.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왼쪽에 39번 임피드라는 단어. 임피드는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자전거 탈 때 우리가 발을 밟는 페달이잖아요. 페달. 그러니까 임피드는 이 발판을 가리키는 페달에다가 앞에 인을 붙여가지고 이게 이제 발인데 그치? 이건데 페달인데 이걸 내가 이렇게 붙잡았다. 이걸 가는데 붙잡으니까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인을 붙여가지고 바로 임피드라고 하는 바로 그 39번 단어, 39번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타고 갈 때 발을 대는 페달, 이것을 이게 인이에요, 인, 그렇지? 꽉 잡고 있는 상태. 그래서 발목을 붙잡았다 해서 방해하다로 쓰이는 39번. 그치? 그 임피드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40번은 뭐였어? 심장은 어떻게 뛴다고? 팔떡. 그래서 팔떡, 임펄스 해가지고 충동. 그쵸, 여러분? 그렇게 공부했던 게 지난번이었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109쪽에서 여러분, 41번부터 공부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는, 모양이 이렇게 임 또는 인,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꿔서 등장하기도 해요. 하지만 인 의미 그대로 쓰인다는 것. 모양이 바꾸는 것은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단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점차 그렇게 모습을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모습을 바꿨지만 어쨌든 인의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단어 우리는 41번 employee라는 단어를 공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아마 employee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많이 알고 있어요? employment 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광고를 하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제목이 classify as 해가지고 분류화되어진 광고 그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맨 끝에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employment. 바로 우리가 배우는 단어 원래 고용이죠. 고용이고 밑에 보면 나오잖아요. 영어 선생님을 wanted 합니다. 구합니다. 선생님을 need,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시피 원래 employment는 고용을 가리키는 것이 원래 일반적인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점차 이게 사물에 쓰게 되면 사물은 사용하다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고용하고 사물은 사용하고. 알겠어요, 여러분? 그게 이제 employee란 단어.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이 부분에 보면은 이 단어가 플라이가 이게 구부리다. 접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사람이 있고 여기 사람이 있고 또는 사물이 있는 거예요. 사물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쪽에 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접다 구부리다니까 구부리다 접다. 이 사람들이나 사물을 내가 안쪽으로 이 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안쪽으로 이렇게 구부리는 모습. 이게 바로 인플라이에서 employee가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사람을 고용하다. 사물은 사용하다. 라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아버지 세대 때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이게 벤치 있는데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영어로는 보니까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바로 플라이어라는 표현을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플라이어네. 이것이 플라이어인 이유는 철사 같은 것을 내가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 이렇게 얘를 이렇게 사용해서 구부리게 되니까. 그래서 구부리다라는 이 구부리는 것. 이게 플라이어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하니까 고용하다. 사물은 이렇게 하니까 바로 사용하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41번 employee. 1번 들어가서 1번 사용하다에 여러분 세 번째 동의어 apply라는 단어. apply 여러분 F 동그라미 치고 이거 동그라미 치고 우리 이미 배운 거죠, 여러분 이건 apply는 F 동그라미 치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exploit 악용하다 역시 X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동의어 harness 동력화하다. 여러분 41번 employee의 그 1번의 마지막 동의어 harness가 원래 뭐냐면 여러분 바로 소, 돼지, 말
말을 집에서 키우면서 말을 원래는 사용하다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 harness는 말을 끄는 도구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사진을 통해서 harness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뒤에 마차가 있고 그 앞에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마차를 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러한 도구들이 필요하죠. 이러한 도구들. 그래서 말이 마차를 끌기 위해서 몸에 장치한 이러한 도구가 바로 harness예요. harness.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harness인데, 그러니까 harness는 말을 끄는 도구가 원래 뜻이었고 동사로 쓰여가지고 말의 힘을 이용하다, 동력화하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harness는 말을 끄는 도구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시켜드렸고 동사화 시켜가지고 말의 힘을 사용하다, 동력화하다라고 사용하게 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우리는 지금 42번 embarrass라는 단어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embarrass라는 단어는 우리가 회화체에서 아주 많이 쓰는 거예요. I'm very embarrassed 해가지고 나 매우 지금 창피한데, 무안한데, 매우 당혹스러운데, 난처한데. 그래서 무안하다, 난처하다, 당혹스럽다.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embarrass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 혹시 알고 있어요? bar라는 단어. bar는 막대기야, 막대기. 근데 막대기가 인이잖아. 막대기가 인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휘젓는 모습에서 바로 embarrass는 어떠한 사람을 당혹스럽게 하다, 또는 난처하게 하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보는,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어머니들이 그 동물원에 애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갔었는데 갑자기 개미핥기들이 짝짓기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애들이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이 개미핥기가 짝짓기라니까 부모님들은 매우 난처했다. 이게 바로 the parents are very embarrassed 되어진 거예요. 알겠어요? 애들이 막 물어보니까 쟤들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상당히 당혹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embarrass라는 단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사람 여러분 지금 어떤 팬이에요, 팬인데 얼굴에 여러분 지금 무슨 이렇게 뭘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왜 뒤집어 쓰고 있을까 보니까 too embarrassed,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너무 당혹스러워서요, 제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라이언 팬으로서, 그래서 라이언 팀의 팬으로서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봉투를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알겠어요, 여러분? embarrass라는 단어. 이렇게 embarrass는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보게 되는 어떤 상황이에요. 창피하게 하다, 무안하게 하다, 난처하게 하다, 당혹스럽게 하다. 자, 우리는 여러분 두 번째 동요 42번의 두 번째 discompose. 자, dis 사선 그어버리고 dis 사선을 긋고, 사선 긋는 것은 여러분 부정으로 쓰이는 거라고 그랬잖아. 동그라미 친 것은 부정이 아니고 dis 사선 그어버리고, compose는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다, 마음을 안정하다는 단어야. compose가 마음을 안정하는 건데 dis 붙여가지고 부정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니까 안정을 잃게 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요 disconcert에 dis 사선 그어버리고, 여러분 콘서트 그러면은 우리가 가수가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걸 알고 있잖아요. 콘서트. 맞아요. 콘서트는 여러 명이 이제 어떤 가수, 그리고 이제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콘서트는 동사로 쓰면은 바로 협조하다가 돼요. 같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니까. 그러니까 협조하다에다가 디스를 붙여가지고 부정을 시켜가지고 협조가 안 된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어쩔 줄 모르게 하다. 그게 바로 disconcert예요. 단어 좀 생소하죠, 여러분? disconcert. 그래서 compose, 부정, discompose. concert, 협조하다, dis 붙여가지고 바로 어쩔 줄 모르게 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embarrass라는 단어, 알겠습니까? 나 매우 쪽팔린데, 당혹스러운데, 그게 전부 다 I'm embarrassed를 쓴다는 것. 자, 43번 embed라는 단어를 가보죠. 여러분, embed 잘 보니까 어때? 거기에 bed 해가지고 침대라는 단어가 보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 나무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 나무인데, 이게 나무야. 근데 여러분, 총알이 날라오는 거야, 총알. 이렇게 총알이 날라와가지고 나무에 딱 이렇게 박혔단 말이야. 그럼 이 상태가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얘가 박혔으니까. 얘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얘는 지금 나무에 들어와 있죠. 여기가 바로 베드예요, 베드. 침대. 머무르는 장소.
그러니까 총알이 안으로 들어온 거니까 인이잖아, 안에 들어와서 침대에 있는 것처럼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embed는 박아 넣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럼 이 상태를 뭐라 부르냐면 이 상태는 지금 이제 총알이 나무에 박혀 있으니까 바로 embedded 이 단어죠. 이렇게 이 상태를 말한다면 embedded 박힌 그 다음에 총알이 뭐예요? bullet이라는 거지. bullet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혀 있는 총알 영어로 embedded bullet이고 embed는 박아 넣다. 안에 침대에 있는 것처럼 머무르게 하다. 그래서 박아 넣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제가 실제로 여러분 진짜 총알이 나무에 박혀 있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전쟁 기념관에 가보면은 그리고 6.25 때 남아있는 그 흔적이에요. 약간 어둡죠, 여러분? 이건 조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어두운데 잘 보시면은 나무에 저렇게 탄두, 총알이 하나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죠. 저게 바로 embedded bullet, 박힌 총알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embedd는 저렇게 박아 넣다. 그래서 저것을 embedded bullet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총알이 박혀있는 상태 가지고 좀 전에 봤던 요 그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동요, 사실 첫 번째 implant, 동그라미 치고 네 번째 동요 insert, 우리 insert 여러분 그때 키 딱 넣는 거 기억나지? 그래서 삽입하다 insert에 동그라미 치고 다섯 번째 install, 동그라미 치고 전부 다 앞에 in이 붙어 있잖아. in이 붙어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embed를 끝내고 바로 44번 inbody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body 그러면 몸 다 알고 있는 단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바로 몸이 있게 해주는 거야. 이게 body가 몸이잖아요. 앞에 im을 붙여가지고 몸이 있게 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바로 이게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하다, 구체화하다, 구현하다가 되는 거예요. 왜? 몸이 만들어지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embed는 바로 어떤 형태, 몸을 만들게 하다. 그래서 구체적 사실로 나타나게 하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 여러분, words. 언어는 embody한다, 어떤 thought, 사상이죠. thought, GTS. 이렇게 하면은 바로 언어는 사상을 구체화합니다, 구현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words embody thought 하게 되면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을 구체화합니다, 구현합니다. 사상에 몸뚱아리를 줘가지고 사실적으로 나타나게 해줍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동요 살펴볼까요, 여러분? 44번 inbody의 네 번째 동요 incarnate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고, incarnate, 동그라미 치고. 단어 어렵죠, 여러분? incarnate, 동그라미 치고. incarnate을 우리가 알기 위해선 먼저 옆에다가 여러분 써주세요, 이 단어. corner이라는 단어를 써줘야 돼. 이게 바로 여러분 육체의 그런 단어예요. 육체의 이 단어. 몸뚱아리의 육체의. 여기에다가 이제 in이 붙으면서 바로 incarnate이 거기 나오다시피 육체를 부여하던데, 여러분들은 corner 그러니까 육체라는 단어 아주 어려운데 라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단어가 이 voracious. voracious는 여러분, voracious는 개걸스럽게 먹느냐, 개걸스럽게 먹는. 아니, 이걸 왜 쓰느냐? 금방 알게 돼, 좀 있으면은. 개걸스럽게 먹는. 이 단어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그래서, 근데 갑자기 이걸 왜 쓰냐면은, 잘 보세요. 개걸스럽게 먹는 voracious에다가 이걸 내가 붙이면은, 육체를 개걸스럽게 먹는다. 그래서, carnivore 해가지고, carnivore가 뭡니까? 바로, 육식 동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동물원에 가서 이 육체를 먹는다 그래서 carnivorous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죠. 호랑이. 여러분, 호랑이는 대표적인 carnivorous야. 육식 동물이라고. 그래서 저 호랑이가 보이는데 호랑이를 설명해둔 옆에 그 설명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됐는지 볼까요, 여러분? 쭉 위에 가보니까 오른쪽 메뉴에 보니까 habitat, 서식지가 나오고 중간에 뭐라고 했어? food, 음식은 carnivorous다. 바로 carnivorous니까 육식성의, 육체를
voracious, 개걸스럽게 먹는, 그래서 carnivorous가 육식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전에 바로 이 두 개의 의미가 겹쳐가지고 carnivorous라는 단어를 살펴보게 된 거라고.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어려운 단어, incarnation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제가 carnivorous와 연관시켜서 공부해드렸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게 나온단 말이야. voracious.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우리는 45번 encapsulation이라는 단어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캡슐 그러면 어떻게 생각날까? 당연히 이게 생각나겠지? 캡슐. 제 손에 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실이나 정보를 내가 이 캡슐에다 넣는 거야, 이렇게. 캡슐에다가. 그러니까 뭐야? 하나로 요약이 되는 거지. 캡슐에 넣었으니까. 그래서 바로 캡슐에 넣다 해서 요약하도록 쓰이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캡슐에 넣는 모습에서 요약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동의어 abbreviation이라는 단어를 공부를 해보죠. abbreviate. 앱 동그라미 치고, abbreviate. abbreviate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한번 배웠었어요. 일단 앱 동그라미 쳐놓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였지. 여섯 번째 됐고, 일곱 번째, condense, 농축하다는 단어. condense의 컨 동그라미 치고, 컨덴스의 컨 동그라미 치고, 농축하다. 자, 우리는 캡슐에 집어넣다 해서 요약하다는 인캡슐렛을 살펴봤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 46번 인듀어라는 단어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단어 명사를 더 많이 알고 있죠. 우리가 인내력, 뭐 인듀어런스 또는 지구력, 인듀어런스. 맞아요, 여러분. 인내력, 지구력이 바로 그 밑에 있는 명사형 인듀어런스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인에다가 무엇을 붙인 거냐면은 이걸 붙인 거라고. durable이다. 이건 여러분 오래 견디는 그런 뜻이에요. 오래 견디는 한자로 뭐 내구성 있는 그렇게 번역하는데 오래 견디는 이게 durable. 여기다가 이제 in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바로 참다 견디는 인디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생소할지 몰라. 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건전지에서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건전지에 제가 이 건전지를 끄집어냈는데 여기에 여러분 이 건전지가 있던 곳을 뭐라고 되어 있을까 보니까 이렇게 써있지. 듀라셀. 셀은 전지거든. 요 듀라. 요게 바로 우리가 배우는 durable. 바로 오래 견디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래 견디는 셀. 셀은 전지니까 오래 견디는 전지라고 이름을 붙인 거라고.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듀라셀이 바로 오래 견디는, 앞에 인 붙여가지고, 그렇게 참고 견딘다. 그게 바로 endurance가 된 거예요. 그쵸, 여러분? 자, 우리는, 옆에 동의어 첫 번째, undergo라는 단어, under 동그라미 치고, 이 단어 여러분, under 할 때 공부했었잖아요, 우리가. under 동그라미 치고. 자, 그래서, endure란 단어에 우리가 그 durable, 오래간을 가지고 공부를 해봤고요. 우리는 47번 engross라는 단어, 좀 어려운 단어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두시킨다라는 단어를 가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 in을 붙인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gross라는 단어, gross라는 단어. 여러분 gross라는 단어도 중요한 단어야. 여러분들 gross 그러면 이게 총계의 모두 합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gross 하면 좀 생소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는 단어라고. 어디에서? 여기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GMP 또는 GDP 할 때 이 G가 바로 gross거든요. gross. 총.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친. 그래서 모든 것을 in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in gross는 모든 걸 안으로 집어넣는 모습에서 바로 몰두하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모두 합친 이 gross를 in 한 거니까. 그래서 in gross는 모든 것이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바로 열중을 시키다, 몰두시키다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 뭐 몰두시켰다 그런 표현보다는 우리가 보통 몰두했습니다라고 우리도 많이 쓰잖아요.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옆에 써줍니다. 옆에다가 보통 이런 식으로 수동태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죠. be engrossed, in 그래가지고 어디에 몰두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통 수동태로 더 많이 보게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지금 독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만 I'm engrossed in reading a book. 난 공부에 몰두하고 있어요. I'm engrossed in studying.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I'm engrossed in 해가지고 뭐뭐에 몰두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흡수하다. 흡수하다는 여러분 반드시 뭐가 생각난다니까? 바로 스폰지.
바로 이 스펀지가 뭐 하는 겁니까? 이 스펀지는 바로 물을 담그면 물을 쭉 빨아당기지. 그래서 쭉 빨아당긴다. 모든 것을 흡수하다. 그래서 스펀지 absorb water예요. 그래서 스펀지 absorb 흡수하다 water를 이렇게. 자, 두 번째 동의어 immerse에 임 동그라미 치고 immerse 임 동그라미 치고 임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동의어 preoccupy 프리 동그라미 치고 프리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 네 번째 프리 동그라미 치니까 남는 것은 세 번째 occupy가 나오잖아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를 같이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 몰두하다 뭐였지? I'm engrossed in 뭐뭐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 우리는 48번 enhance라는 단어 최근 IBT 시험에 기출된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고 서양 사람들은 여러분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가 있잖아. 상태가 좋아진다, 나빠진다를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좋아지는 것은 이게 이제 좋아지는 것은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이게 굿 된 거고 또는 위로 가는 것도 이게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이런 모습.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을 향상 우리가 기억나지? 앞으로 가는 것도 좋아지는 상태고 위로 가는 것도 좋아지는 상태거든. 그럼 enhance는 뭐냐면은 enhance는 바로 이게 위로 가는 모습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도라는 단어, altitude, 여기 이제 고도라는 단어인데, 고도. 이 고도라는 단어에다가 우리가 배우는 지금 1을 붙여가지고, 바로, 원래는 여러분 발음해보면 어때? in, alt,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거치면서 그냥 enhance라고 생기게 된 거야. 48번 단어. 그래서 이 enhance, enhance는 원래 여기서 온 거예요. altitude에서. 그래서 이게 높은 거잖아. 그러니까 높이 가는 모습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을 높이다. 더 향상시키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nhance는 이렇게 altitude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가는 모습에서 이게 바로 가격이나 질을 높이다. 향상시키다라고 하게 된 거고. 그러면 제가 아까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 상태가 좋아지는 것은 위로 가는 것도 좋아지는 거고 앞으로 가는 것도 좋아지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앞으로 가는 건 뭐가 기억날까? 접두사 뭐야? 앞으로의 프로. 그렇죠. 앞으로에 프로를 넣을 거기다가 프로를 넣어가지고 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고. 바로 첫 번째 동의어 improve.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improve와 enhance는 동의어로 바로 출제되었던 거예요. 토플 시험에서. 알겠죠?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최근에 기출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enhance라는 단어를 improve와 동의어로서 살펴봤습니다. 그 위쪽으로 하는 것은 좋아지고, 앞쪽으로 하는 것은 좋아지고. 그렇게. 자, 49번 enlist라는 단어. 이 단어는 여러분 원래 입대시키다가 원래의 뜻에서 바로 1번 도움을 얻다가 뜻이 나온 건데, 왜냐면 이제 군인을 입대시키는 것은 그 군인들의 도움을 얻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입대하려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입대하는지 안 하는지는 바로 이 명부, 사람 이름을 쓰는 거죠. 바로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이게 바로 군대 갈 사람을 쓰는 명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야. 누구. 그럼 어떻게 돼서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바로 입대하게 되는 거라고. 그럼 실제로 제가 여러분 우리가 전쟁 6.25 때 경찰관을 전투 병력으로 입대시키는 그러한 리스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통지서를. 이건 바로 여러분 경찰을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전투 병력으로 입대시키는 그런 통지서예요. 저게 바로 리스트예요, 리스트. 근데 리스트에 잘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사람 이름이 들어있어. 그래서 바로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저 사람은 바로 전투 병력으로 가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리스트는 원래는 군대 갈 사람을 이름을 적는 명부였고 거기다가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입대시키다라는 2번 뜻에서 점차 1번 뜻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대시키다의 첫 번째 동의 recruit이라는 단어, 신병을 모집하다, 리 동그라미 치고 원래 recruit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단어인지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광고에 이것도 광고야 광고인데 여기 나오잖아. recruitment 뭡니까? 바로 사람을 채용합니다. 채용 광고죠. 그래서 이게 모집합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recruitment는 바로 채용이라는 고용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신입사원을 뽑는 모습에서 점차 채용하다로 쓰게 된 거죠. 언제 설명 잠깐 해드리면은 리 동그라미 치고 남는 단어가 이게 나와요, 여러분. 바로 승무원. 그래서 원래 승무원을 이게 다시 채우는 모습에서 점차 뭐 입대시키다 또는 뭐 신입사원을 고용하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enlist라는 단어, 입대시키다 또는 도움을 얻다. 50번은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금방 이해할 수 있지. 왜냐면은 enact라는 단어에 act가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act가. act는 여러분 연극에서 쓰이면은 이게 막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인을 붙여가지고 바로 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연극이 상연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enact a play 하게 되면은 바로 연극을 상연하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동의어, 50번 enact하고 첫 번째 동의어 perform이라는 단어, 어떤 것을 수행하다는 단어죠. per 동그라미 치고. 남는 게 뭐가 나와요, 여러분? 모양 나오지, 모양. 그 모양이란 말 나오잖아. 그래서 바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뭐 수행하다, 뭐 공연하다. 그래서 perform이라는 단어. 자, 우리는 계속해서 51번 인수란 어려운 단어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수는 아주 어려운 단어예요. 잇따라 일어나다. 하지만 최근에 역시 기출된 단어입니다. 인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 뭐냐? 바로 sequence라는 단어. sequence도 기출된 단어고 중요하다고. sequence는 여러분 연속 또는 이게 이어짐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책의 페이지잖아. 1, 2, 3, 4, 5, 6, 7, 1, 2, 뭐 3, 4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시퀀스라고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있단 말이야. 여기 앞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거에 의해서 뭐 전쟁, 여러분 전쟁이 터지기도 하고 전쟁이 war잖아, 그렇지? 어떤 전쟁이 터지기도 하고, 전쟁에, 또는 이제, 뭐, 토론이 발생하기도 하고, 토론은 디스커션이죠. 어떤 뭐, 디스커션. 토론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전쟁이 터지거나, 토론이 있거나, 또는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결과가 consequence인데, consequence인데,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전쟁, 토론, 결과가 연이어졌다 하면은 여기다가 in을 붙이는 거라고. in.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울 인수란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in 해가지고 인수, 연이어 발생하다. 이렇게. 그럼 제가 말을 만들어 보면은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인수하게 되면 전쟁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디스커션 인수하게 되면 토론이 연이어 이어졌습니다. consequence 인수하게 되면 결과가 연이어 바로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수는 sequence가 연속에다가 1을 붙여가지고 바로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전쟁, 토론, 결과가 연이어 발생했다. 영어로 our 인수, discussion 인수, consequence 인수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동의어 51번의 두 번째 be consequence. consequence에 컨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세 번째 동의어 subsequent 아주 중요한 단어죠. sub 동그라미 치고 네 번째 동의어 succeed라는 단어 썩 동그라미 치고 우리 섭할 때 배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섭할 때 배웠다고 애들. 자, 동그라미 쳐놓고 동그라미 친 건 접두사인데 부정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단어, 전쟁이 연이어 발생했다 뭐였지? Our 인수. 토론이 연이어 발생했다 뭐였지? Discussions 인수. 그치? 결과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뭐였어요? Consequence 인수. 이렇게. 52번 enthusiastic. 열광적인. 이 단어는 우리가 뭐 열정적인, 열광적인 다 번역하는데 많이 쓰는 단어고요. enthusiastic는 여러분 바로 in에다가 in이야, 그치? 노란색을 써야 되겠지. in에다가 바로 얘와 결합이 된 거야. theology. theology는 여러분 신학이야, 신학. 이거 참고로 보는 거야, 참고로. 요게 바로 뭐냐, 신이야, 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신이 어떻게 된 거야? 들어온 거지. 이게 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theology가 신이거든. 그래서 신 앞에 in을 붙여가지고
신이 들어온 상태. enthusiastic. 바로 열광적인, 신들린 상태, 신들린 상태. 그러니까 신들린 것처럼 그만큼 어떤 열광적인 상태가 영어로 enthusiastic이라고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 설명은 theology, 신, 인 붙여가지고 신들린 상태. 이건 우리가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바로 그 축구 같은 거 할 때, 제가 여러분 한번 그 월드컵 때 그 나왔던 광고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 이제 경쟁에 붙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바로 붉은 악마들 어떻게 합니까?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응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enthusiastic cheers라고, 바로 열광적인 응원.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축구에 대한 enthusiastic fan이죠. fan. 그래서 바로 열광적인 enthusiastic cheers라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거리에 모여서 막 열광적인 응원을 펼쳤잖아. 그게 바로 영어로 enthusiastic cheers. 그럼 그 사람들은 축구에 대한 팬이잖아. 그래서 enthusiastic fan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열광적인 팬들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난 누구에 대해서 지지자다. 열광적인 지지자. enthusiastic support.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 신들린 모습에서 나온 enthusiastic을 살펴봤어요. 54번 인텔이라는 단어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역시 이 단어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데, 그림을 한번 여러분 제가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계획이 있어. 어떤 플랜이야. 계획을 내가 딱 잡은 거야. 그래서 이 계획을 딱 잡으니까 이 계획을 잡는 순간 바로 그 뒤에는 뭐가 따라붙냐면은 어떤 힘든 일들, 어떤 일이 따라붙고, 그 다음에 어떤 리스크.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expense 비용, 이런 비용. 그러니까 여러분, the plan, 어떤 계획을 세우니까 그 계획은 바로 어떤 일이 따라붙고, 위험이 따라붙고, 비용이 따라붙는 거야. 마치 뭐처럼. 바로 꼬리처럼 꼬리. 꼬리를 달고 다니듯이, 테일이 꼬리잖아. 그러니까 이 계획은 이것들을 꼬리처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뭐라 부르냐? 이게 바로 인을 붙여가지고 entail 해가지고 얘가 바로 여러분 수반하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수반하다. 그래서 the plan entails a task 하면 어떤 노력을 수반한다. The plan entails a risk 하면 위험을 수반한다. The plan entails expense 하면 비용을 수반한다. 이런 식으로 얘들을 꼬리처럼 달고 다닌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얘가 누굽니까? 얘가 악어야, 악어. 그러면 이제 이 악어를 잘 보시면은 이 부분이 바로 플랜이야, 플랜. 근데 얘는 항상 뒤에 뭐가 있어? 꼬리잖아, 꼬리. 이 꼬리가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앞부분이 플랜이고 이 꼬리인데, 그러니까 요런 것들, 태스크, 리스크, 익스펜스가 꼬리처럼, 요 꼬리처럼 항상 따라다니는 거야, 따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획이고 요 뒷부분이 얘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용어로 인테리어 부르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단어가 좀 어려워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첫 번째 동의어 involve in 동그라미 치고, 포함하다. 자, 54번 envision이라는 단어를 공부를 해보죠. 먼저 여러분들은 vision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비치는 것 맞아요. vision은 여러분 눈에 보이거나 비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시력이라고도 쓰인단 말이죠. 비전이 시력으로 쓰이는데 점차 현실은 아니고 그냥 이게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환상도 가리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원래 시력이라는 원래 뜻에서 이게 눈에 보이는 환상이라고도 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일을 붙이니까 바로 환상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환상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바로 상상하다 또는 마음속에 그리다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비전이 여러분 시력이라는 원래 뜻에서 이게 환상으로 쓰였고 앞에 일을 붙여가지고 환상에 빠지다, 상상하다, 그치? 마음속에 그리다라고 했잖아. 얘와 이 단어를 한번 비교해볼까? 앞에서 했던 단어, 이 단어하고 embody라는 단어와 비교를 해보죠. 이건 어때요? 이것은 여러분 바로 구체화하는 거잖아. 구현하는 거죠. 사실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envision은 그냥 마음속에서만 그리고 있는 것이고 inbody는 마음속에 그 그린 것을 바로 실제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현실 속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 인바디고, 근데 구현이 안 되고 그냥 마음속에서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인비전이고, 인비전은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인바디는 바디가 몸이니까 바로 구체화하다, 구현하다. 그러니까 의미가 좀 대조가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러분? 상상하는 것과 구체화하는 것은 좀 대조가 된단 말이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54번에 공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요, foresee. 세 번째 foresee, for 동그라미 치고, for는 우리가 before 할 때의 for야. 그렇지? 앞서 보는 거에서 그냥 뭐 예시하다, 뭐 예견하다. 우리는 55번 entangle이라는 단어를 가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tangle이라는 단어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 tangle이 뭐냐? tangle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건 제가 코드인데, 이렇게 막 엉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엉킨 상태를 tangled라고 부르는 거예요, tangled. tangled, 이게 이제 전선이니까, 코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탱글은 이런 모습이 바로 탱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인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그 인을 붙여가지고, 이러한 것에 휘말리게 하다라는 인탱글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요 탱글이라는 단어도 중요해. 요 단어 자체도 중요하고, 이런 상태, 탱글. 이게 만약에 여러분 실이면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thread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또 뭐 와이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알겠어요, 여러분? 또는 뭐 케이블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tangled thread, 뭐 이렇게 엉킨 실, 엉킨 전선, wire, cable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라고. 이번엔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 tangled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나방이 바로 스파이더 웹, 거미줄에 tangled 되어져 가지고 공경에 처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보시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돼서 나방이 바로 거미줄에 어떻게 돼서 저게 바로 tangled 돼 가지고 바로 거미한테 잡혀먹기 직전인 거예요. 저게 바로 the moth is tangled in a spider web이라고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좀 전에 봤던 여러분 그 모습, 좀 전에 봤던 모습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게 나방이죠, 여러분. 나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 tangled 되어진 거예요. 엉켜 있는 거예요. 어디에? 바로 스파이더 웹에. tangled 되었다. in a spider's web. 이렇게 하면은 바로 좀 전에 봤던 그런 모습이 된단 말이지. 알겠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인을 붙여가지고 intangle이 휘말리게 하다라는 1번 뜻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intangle은 원래는 tangled 요 모습에서 나왔다. 자, 첫 번째 동의 involve in 동그라미 치고 55번의 첫 번째, 두 번째 embroil in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in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분, 남는다는 이 단어 나오네? 이 단어. broil. 이 단어 여러분 우리가 뭐 끓이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 단어가 명사로 말다툼이나 싸움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말다툼이나 이게 이제 싸움을 가리킨다고. 싸움. 거기다가 이제 이 인을 붙여가지고 바로 그런 싸움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래서 인프로이 된 거예요. 이건 이렇게 바뀐 거고 모양이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다툼이나 싸움에 휘말리게 하다라는 두 번째. intangle의 1번의 두 번째. 우리가 tangled라는 단어, 여러분, 나방이 거미줄에 tangle 되어진 거, 그러니까 tangled, 그치, 이런 것들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바로 56번 environment. 아마 environment라는 단어를 모르는 학생은 별로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이 단어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니까. 그치? 환경이라는 문제 때문에 많이 쓰잖아요. 그럼 우리는 많이 쓰는 그 단어, 어떻게 생긴 건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치? 서 있는데,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단 말이야. 내가 여기 있고, 이렇게 휙 둘러싸니까 인이야, 인. 안쪽 이렇게 된 거니까 인이고, 그치? 인에서 이제 인 나오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단어 쓴 거다, veer. veer란 단어가 나와 있죠? 바로 이게 방향을, 이렇게 해서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그냥 환경이라고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veer라는 단어, 방향을 바꾸다라는 단어고. 이 단어도 토플용 단어로서는 알아야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veer. 그래서 인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바로 environment라고 하게 되었다. 이거지. 57번 ensure라는 단어. 여러분, sure가 뭐예요? 그쵸? 확신하는 앞에 인을 붙여가지고 확신하게 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죠.
뭐 쉽잖아, 그렇지? 자, 57번의 두 번째 conform, con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con 동그라미 치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 나오네. from이라는 단어. 바로 단단한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사실을 단단하게 했다. 여러분 어떠한 사실을 단단하게 하는 건 무슨 말일까? 바로 사실로 확인하다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단단하게 con을 붙여가지고 마지막 단어를 공부를 해볼까요, 여러분? 58번. 우리가 오늘 공부할 마지막 단어, 인다오라는 단어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어 어렵지? 그렇지? 그런데 이 단어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앞에다가 무엇을 붙인 거냐면은, 여러분, 기증하다는 단어 보통 뭘 알고 있지? donate. 그렇지, donate이라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donate이라는 단어, donate가 기증하다인데, 이게 기증하다. 앞에다가 in이 붙으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인다오. 그래서 역시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래서 이게 어떤 재능을 주다 또는 부여하다인데, 재능 그런 것들을 부여하다는 단어인데, 여기에 바로 우리가 배울 바로 58번 단어. 그래서 인다오는 도네이트에서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history 이게 역사인데 역사에 새로운 해석을 부여했습니다. 한번 어떻게 합니까? 인다오 history, 그다음에 이제 with new 그 다음에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이렇게 하면은 역사의 새로운 해석을 뭐 했다? 바로 부여했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부여하다는 단어 이렇게 in the를 쓰게 되면은 in the history with a new interpretation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아까 in the는 바로 donate 기증하다 주는 거에서 바로 부여하다, 주었다 뜻을 그대로 살아난 것이고 여러분 옆에 동요를 가보니까 그 58번 인다오의 마지막 동요 가보세요. invest라는 단어 착용시키다 in 동그라미 치고 in 동그라미 치면 여러분 남는 단어가 이 단어 나오지 best라는 단어 이게 우리가 바로 조끼라고 여러분 조끼는 뭐냐면은 이런 거지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그 남성용 조끼인데 이게 베스트예요. 제가 입고 있잖아요 이게 영어로 invest야. 그래서 바로 이 베스트, 조끼를 입히다 그래서 착용시키다고 하게 된 거예요. 알겠어? invest는 이게 바로 베스트야, 베스트. 베스트 앞에 in을 붙여가지고 착용시키다. 더 멋있죠, 여러분, 제가? 어쨌든 우리 이렇게 해서 지금, 그 in에서 변형되어진 employee, 그치? employee. 우리가 고용하다에서 사용하다. 맨 처음에, 그렇게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embarrass라는 단어, 무안케 하다. 그 다음에 embed, 여러분들 알고 있는, 또는 이제, 그리고 embody, 캡슐에 집는 건 뭐였지? 요약하다, encapsulate. 그렇지. 그 다음에 engross, 몰두시키다. 리스트에 들어갔다, 바로 입대시키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웠던, donate에서 나온 endow.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할 그 employee에서 endow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부정으로 쓰이는 in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의 in, 좀 중요한데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수고했습니다.